근거하여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 5천억을 즉각 투입하여 의료계획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의료계는 어떻게 범의료계적인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을 성취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획을 위해서 선결적으로 제시된 6가지 과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시에 금년 9월과 10월 중에 우리 사회 의료계획을 촉구하기 위해서 의료를 멈출 것입니다. 지역, 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서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 의료 중요성에 대해서 의료계획의 당위성에 대해서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입니다. 더해서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계속해서 방기한다면 우리 의료계 건강보험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 거부 투쟁을 단행을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정치투쟁위원회 이와 같이 의쟁투 행동을 선포하는 오늘 우리 의료계와 국민들의 의료개혁 과업에 힘찬 동참을 촉구하면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자 의쟁투위원장인 저 최대집은 무제한 단식 투쟁으로 그 시작을 알립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행동만이 국민들에게 우리 의료계의 절실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호외치겠습니다. 포퓰리즘! 의료정책! 뭉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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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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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구사 총파업으로 의료개혁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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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추후 질의응답은 저 뒤쪽 그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혹은 그 6개 중에 또 몇 개가 이행이 된다면, 아니면은 어느 수준까지 이행이 된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동안의 이런 요구 사항들이 이번 출범만 1년 이상 지나면서 계속 대화, 의정하기도 여러 차례 있었고 집회도 우리가 여러 번 했었고 있기 때문에 요구 사항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단기간 내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의사 총파업을 말하는 것은 9월, 10월 중에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계획대로 진행시킬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건강보험 거부 투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은 건강보험 제도, 건강보험에 의료기관들이 다 가입을 해서 가입이 강제로 가입이 되어 있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본연 부담금을 요구받고 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것인데, 건강보험 자체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진료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는 하되 건강보험에 의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하는 표준수가표를 전 의료기관에 배포를 할 것입니다. 진찰료는 얼마, 종별의료기관에 따른 각종 다빈도로 되는 여러 의료행위에 대한 어떤 진료 수가를 기본적으로 배포를 할 것이고 고지를 할 것이고, 그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하는 표준진료수가,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의하지 일반 수가로,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 수가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일반 수가는 건강보험이 정해놓은 그 수가에 의해서 적용받지 않고 하는 진찰료 가령 지금 의원급에 16,000 얼마인데 2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2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 수가에 의해서 건강보험에 의하지 않고 진료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그게 불법 아닌가요? 국민건강보호법상에서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제, 강제로 건강보험에서 진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이죠.
하지만은 전액적을 우리가 다 지키고 기본적인 어떤 잘못된 의료 제도를 보겠다.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구사 총파업만 하더라도 당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가 일어날 것이고 공정에서 아마 공정에서 고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거부 특징도 기본적으로 실정법을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아까 그 100% 가깝 박영진의 박영환 기자인데요. 아까 100% 가깝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자료에는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하소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부가 다시 또 결정되는 건 아닌가요? 가부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새로운 총파업 여론조사를 거쳐서 여론조사가 만약에 특정한 지역이나 지역에서 높게 나온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의료개혁을 한다고 나서가지고 우리 희생 없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참여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참여를 있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형병원 인사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병원 자체에서 그러니까 병원의 병진에서 이제 파업에 동참하지는 못하겠지만 거기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이라는 대학병원 교수님들 1차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라는 병원에 근무하는 근무의사들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메디컬 사이언스 박영란 기자인데요. 그 단식은 어떤 특정한 메시지가 있어야지 하는 건데 단식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고 이건 언제 그러면 해제를 하실 예정이신 건지. 기본적으로 단축에 나서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발표를 했고 우리 사회의 의료개혁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사회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한 방편이고 우리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전 의사회원들의 이제 올 하반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추정계획 대강, 행동계획 대강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에 모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집행대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언제 종료하는가 무기한 단식 투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료 시점은 여기서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 수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기자분 대인회리 정성훈 기자인데요. 번복 거부 투쟁 그리고 이제 의협에서 표준 술값제 제시라고 하셨는데 이건 언제부터 좀 수행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시기 정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월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도를 정상화시킬 정부의 어떤 의지와 구체적인 정부가 행동을 나서야 되는 시간은 7, 8, 9월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여당, 민주당 분명히 이번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식 투쟁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네. 7, 8, 9월 동안 정부가 행정할 수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6가지 요구사항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너무 선언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행동을 기대를 하시는지 정부에서는 6가지 요구사항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계속 의료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거, 최근 집행된 요구에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령 수가 정상화에 대한 부분, 외과계 수술수가 정상화, 정부 다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준비가 열려야 되는지 이게 상대가치위원회 이런 상대가치 연구단 통해서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루 이틀 만에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로 정상화시켜야 되는지. 상대가치라는 것은 의료가 어떤 의료 특정 의료인의 절대적인 가치, 그 시대 강대의 가령 수술수가 100만 원, 2만 원이 했을 때는 이것을 결정한 계속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행위들 사이에 상대적인 서로 그 비율, 가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현 당대의 그런 수가가 직접 구체적으로 없으로는 그 당대 그걸 반영해서 결정해서 곱하기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진찰률 30% 이상도 말 그대로 이건 정상화가 아니라 진입이라는 게 정부가 의지가 돼 있는 거죠. 30% 인상한다고 해서 의료 현장에서 무슨 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료에 30% 정도가 이상하게 되면 의료에서 적극적인 운동에 나설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지금보다 2배의 시간을 할애해서 진료를 하자, 이런 운동이라든지, 그러면 정부가 그런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보여주면 의료에는 정부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르 진정성을 보이면 우리는 시부 진정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게 처음부터 이제 취임 전부터 어떤 공력이 지금은 약하니까 그걸 끌어올리고 나서 이제 전면적인 의료를 멈추는 투쟁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지금 파업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선언하시게 된 그 배경 좀 말씀해 주시고, 그 회원들의 어떤 투쟁 동력이 지금은 어느 정도나 올라온 걸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선거기간, 작년 3월 선거기간 중에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도 의료를 멈추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그 기간은 만약 그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의사 숫자, 의료계의 어떤 조직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려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이 대략 한 1년 4개월이 1년 2개월이 약간 넘었죠. 그래서 의료를 멈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만,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대의원을 실어서 의정협의체도 만들었고, 나름 보건복지부와 합의안도 도출했고, 작년 9월 말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책임있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준비를 올 2월부터 해오다가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동력은 기본적으로 어떤 총파업에 많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동력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지만, 어떤 특정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홍보, 그 다음에 지역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루어질 건데,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는 사실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적절한 말 그대로 시기를 잘 그동안에 기다려왔던 것일 뿐이고, 사실은 우리가 마음 먹고 이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4주 정도는 사실 충분합니다. 예. 네네.